7일차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110차 B형 문제입니다. 그 차수별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다 동일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함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잠시만요. 좀 확대가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고요. 확대가 왜 안 되죠? 예. 피벗 테이블 그대로 나왔고요. 차트 동일하고요. 함수 또한 그 뭐 이거는 아까는 dsum이 나왔다면 지금 daverage가 나왔고요. 랭크 부분이 나왔고요. 추주와 이거는 아까 미드에서 라이트 부분이 나왔죠. sum if와 count if가 나왔다면 지금 count if만 나온 형태네요. 아까 max가 나왔더니 이번엔 min이 나왔습니다. 행 전체 나온 거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입력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띄워주시고요. 자,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두 번 눌러서 Shift 눌러서 시트 1까지 잡아줄게요. A열 1번 전체 셀 잡고 글자체 굴림이네요. B4에서 HA14까지. 자, 음영 부분 또한 동일하네요.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자동으로 바뀔 때는 G열하고요. H열 사이를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행과 우행 사이를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결제란까지 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상품명은 넓어야 되니까 좀 넓게 만들어서 해줬고요. 아예 상품명까지 유효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니까 가장 긴 첫 번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잘려 나왔는데 이렇게 잘려 놓으면 안 돼요. 다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보기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눈금선 체크해 주는 건 제1 작업은 눈금선 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평행 사변형으로 노랑,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자, 이제 글자 채는 굴림 24 검정. 굴림 24 검정 굵게 가로 세로 가운데. 자, 유효성 검사까지 완성된 상태고요. 셀 서식하겠습니다. F5에서 F12까지 영역을 잡고 F5에서 F12까지 영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선택해 줬고요. 뒤에 원이란 글자를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현재 잡은 F5에서 F12까지의 요 이름 정의는 판매 단위로 하고 엔터. 오타 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로 간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단위가 아니라 단가네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건 서식하겠습니다. 행 전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5에서부터 J12까지죠. 자, 이제 홈에 들어가서 조건 서식의 새 규칙을 이용하고요.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판매 단가가 75,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단가가 75,000 이상. 자, 판매 단가에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 두 번 75,000 이상이면은 는이 포함돼야죠. 그래서 75,000 이상인 행전체 파랑 굵게네요. 서식에서 색깔은 파랑이고요. 굵게. 자, 확인을 눌렀을 때 75,000 이상에 해당하는 행 전체의 글자 색과 굵게가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굵게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잘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1작업에 B4에서 H12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여넣기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나타내주고
F열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으로 좀 넓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1작업도 조금 더 넓게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조건은 상품 코드와 10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인 B14셀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상품 코드에서 B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B 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나이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 300 이상 그래서 크거나 같다 300을 넣어줄게요.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만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서식을 나타내주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상인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 단가 10월, 판매 단가와 컨트롤 눌러서 10월을 복사해서 위치가 B28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E와 F 사이를 좀 넓혀주고 18행과 19행을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좀 좁혀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전체를 다 잡고 데이터에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조건 맞는 거 다 잡아주고요. 복사 위치는 그냥 B18셀만 선택하면 안 되고 요 4개를 복사한 4개를 다 잡아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바깥쪽 테두리가 다 완벽하게 됐을 때는 굳이 영역 잡고 바깥쪽 테두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전체 다 잡고 폼에서 페인트 통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6번을 적용하겠습니다. 서식에서 표 스타일이 보통이죠? 보통 6번. 보통은 중간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여긴 중간이지만 풍선 도움말에 뭐라고 나오죠? 보통 6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피벗 테이블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1번 작업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삽입해 가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요. 이전 워크시트는 제 3작업의 B2 음영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갖다 놔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산지는 행에, 판매 단가는 열에. 행이죠, 행. 생산지는 열에, 판매 단가는 행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 단가와 생산지 별이 끝났고요. 상품명의 개수. 상품명은 값에 두 번째 10월 판매량의 평균 10월 판매량을 클릭 드래그해서 놓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함수를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결과 부분을 보도록 하죠. 먼저 열 레이블에 생산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판매 단가로 입력을 했습니다. 판매 단가 그룹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값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에 들어가서 시작은 15001 15,001이 되겠고요. 끝은 105000 105,000이 되겠네요. 단위는 15,001에서 45,001이 됐으니까 3만만큼의 차이가 있죠. 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생산지를 클릭해서 통영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담양이 맨 앞으로든가 맨 뒤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담양 선택하고 마우스를 근처에 가져가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클릭 드래그로 직접 직관적으로 옮겨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건 뭐죠? 이 통용이라는 것이 C3셀만이 아니라 D3셀과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 셀에는 별 2개가 들어가네요. 자,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종합계는 지워라 그랬으니까 표시하지 않게 체크 해제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값의 부분을 다 잡아서 값의 부분 다 잡았고요. 자, 홈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과 쉼표 스타일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여기 단위 계라는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나왔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클릭을 해서 판매량에 클릭을 해서 이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단위 계를 한 군데만 써주고 난 후에 B열부터 H열까지 다 잡으세요. 그런 다음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이 단위계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3작업까지 맞춰 봤습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트에서는 나주와 통용만 나와야 되죠. 담양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목을 보게 되면 곡감 그랬으니까 상품명 다 잡고요. 법리에 들어갈 게 10월과 판매 단가예요. 판매 단가와 10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 차트 제목에서 보다시피 나주와 통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나주와 통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주와 통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주와 통용이 들어가는 거죠. 담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영역을 잡아볼게요.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잡았고요. 나주, 통영, 담양은 들어가지 않게 나주, 통영. 그 다음에 법리에 들어갈 게 10월 판매량과 판매 단가죠. 판매 단가, 담양은 들어가지 않게 10월 판매량, 담양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잡았습니다. 자, 삽입에 차트에서 문제를 보면 묶은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죠. 자, 묶은 세로막대 2차원 묶은 세로막대 선택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차트 이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 영역에서 클릭해야 돼요. 새 시트로 할 겁니다. 제 4작업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레이아웃 3번을 선택했고요. 스타일 1번을 클릭했어요. 자, 얇아졌죠. 자, 그것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스타일 1번을 선택하는 레이아웃 3번을 선택했어요. 예, 그래야 두꺼운 게 나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됐으면 자, 차트 영역에서 이제 굴림 10, 바람 박엽지 그림 10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홈에 들어갔습니다. 굴림 글자 크기 11 맞죠? 굴림 11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용 채우기의 질감 바람 박엽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은 자동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고 도용 채우기 자동, 윤곽 자동 해놓은 다음 홈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 굴림 굵게 10, 굴림 굵게 20이네요. 굴림 굵게 20 버전에 따라서 차트 제목이 원래 굵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굵게 돼 있을 때 클릭하면 얇아지겠죠. 잘 확인하세요. 자,
자, 이제 차트 제목에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한 게 이제 6번까지 끝난 거고요. 이제 7번부터 내용이 들어갑니다. 7번에서 판매 단가 계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라고 돼 있죠. 자, 표시 단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표시 단가가 이거죠? 잠시만요. 판매 단가. 판매 단가는 눈에 잘 보이죠? 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판매 단가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확인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른 목골 10이라고 돼 있죠? 표식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자, 페인트 통을 누르고 표식을 선택합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마른 목골 선택 두 번째 거죠? 다이아몬드 형태. 자, 1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제 레이블이 들어갔을 거예요. 레이블 값을 나타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막대에 들어갔죠? 막대 하나 선택했고요. 레이블이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막대만 선택한 후에 차트 디자인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축은 문제에 나와 있는 선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눈금선 파선. 자, 눈금선 선택했고요. 서식에서 윤곽에서 대시는 파선. 그 다음에 색깔 또한 50%.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축도 색깔, 보조 축도 윤곽선의 색깔. 마지막으로 항목에 해당하는 윤곽선도 색깔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돼 있죠. 한 줄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10월 판매량 단위 계를 선택하고 바로 위에 있는 편집을 누르세요. 간혹 여기를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자, 10월 판매량 잡고 자, 반짝이 영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직접 써주세요. 10월 판매량 단위가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형태니까 괄호 열고 단위 개라고 표현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나타나셨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더 보면 범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들어갔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용해서 설명선의 두 번째 거로 영역을 잡아줬고요.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든 위치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도형체 여기는 자동이고요. 홈에 가서 글자체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 11, 가로 세로 가운데. 자, 글씨를 썼을 때 글자가 안 보이면 도형의 기본 세팅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바꿔서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위 볼까요? 50씩 올라갔고요. 맨 끝은 회계 형태인 빼기 형태로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단위가 10만으로 돼 있고요. 만씩 올라가고 돼 있죠? 2만씩 올라가게 돼 있네요. 2만씩이고 0. 자,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서식 들어가서 자위가 만이 아니라 2만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네, 동일하게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봤을 때 이제 결과도 동일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제4작업의 위치가 제3작업 뒤에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빼뜨리지 말고 잘 체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1작업 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돼 있으니까 right가 되겠죠? 자, right. 자, 뭘 보고 하게 돼 있죠? 상품 코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 콤마 right니까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되겠네요.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문제 보는 것 같이 1, 2, 1, 3, 3, 2, 1, 2라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추주 함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CHOOSE 맨 뒤에다 클릭하고 답만 쭉 써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풀었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 다른 설명 없이 계속 결과만 써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제가 과일 위에서 큰 따옴표 하나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앴어요. 큰 따옴표 하나 없애고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오류라고 뜨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또 어떻게 됐죠? 자, 제대로 된 게 이렇게 선택됐죠? 그러면 제대로 된 게 선택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제대로 됐고 좌측에 보니까 아, 여기가 빠졌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근데 찾아줬을 때 찾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찾아준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 없다면 좌우를 살펴보세요. 다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자, 는 한 다음에 판매 순위를 보죠. 자, if 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 2, 3까지 구하고 나머지 빈칸까지. 무슨 말이죠? 그 외에는 공백. 1, 2, 3, 공백. 그럼 이 손가락 하나 펴서 if 몇 번 써요? 3번을 씁니다. 자, if 랭크 EQ, 뭐의 순위죠? 10월 판매량이니까 10월 판매량 선택하고 선택한 H5셀을 포함해서 다 잡고 F4 한번 가장 큰 게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이 됩니다. 가로 닫고 얘가 자, 이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1, 2, 3이라고 돼 있다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한 방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음, 랭크로에서 구한 얘가 이제 랭크가 들어갈 거잖아요. 얘가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죠? 1, 2, 3까지만 되죠. 그죠? 1, 2, 3까지만 됐습니다. 만약에 얘가 는 1이면 1등, 는 2면 2등, 는 3이면 했다면 이 세 번을 쓰는 게 맞죠. 1, 2, 3, 그 다음에 빈 공간까지 해서 손가락 하나 펴서 if 세 번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보다 작다는 뭐예요? 1, 2, 3이 다 포함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등수를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3보다 작을 때는 등수를 나타내라. 등수가 뭐예요? 1, 2, 3, 4, 5, 6, 7, 8 등수잖아요. 근데 3보다 낮은 거에 대한 등수만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러면 3, 2가 아니라 4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4부터는 공백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만약에 는 1이면 그냥 는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랬다면요. 1을 써라. 1등을 써라. 콤마. 다시 if 들어가서 다시 if 들어가서 다시 if 들어가서 는 2면 콤마 2등을 써라. 다시 if 들어가서 3등이면 3을 쓰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if 3번을 써야 됩니다. if 3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작거나 같다 3이면 3보다 작은 게 있으면 그냥 등수를 나타내라. 랭크를 이용해서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등수를 나타내고 만약에 4인 경우에는 그땐 빈 공간으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if 한 번으로 끝나겠죠. 뭘 써도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D 에버러지니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D 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B4에서 H12까지입니다. B4에서 H12까지. 콤마. 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10월 판매량이죠. 그러니까 10월 판매량의 필드 제목을 선택하고 콤마. 조건이 뭐죠? 나주예요. 생산지가 나주인 거. 그런 다음에 괄호 닫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아요. 다 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괄호를 닫았는데 이 괄호에 검정색으로 제가 저만 검정색으로 안 보이나요?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콤마 지금 10월 판매량 구하는 거니까 선택 콤마 생산지가 나주 괄호 닫았을 때 검정색 괄호 맞네요. 괄호 닫을 때 보면은 살짝 진해지거든요. 그때 보면 네, 맞죠? 이제 입력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숫자니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거 오른쪽 정렬 안 하면 감점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입력한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결과값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오른쪽 정렬 안 했다고 감점 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2작업 같은 경우에 이거 조건 주잖아요. 이 답 보잖아요. 이 결과값 한번 이거 볼까요? 지금 얘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처리한 다음에 백석문화대학교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모범 정답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왔죠? 제2작업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답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출력하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하얀 종이에 그냥 글씨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답을 주는데, 그죠? 제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정렬 돼 있긴 하지만 이거 가운데 정렬 돼 있다고 해서 점수 안 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자, 나타냈고요. 이제 여기 들어갈게요. 세트 상품의 수. 세트 상품의 수 보도록 하죠. 카운트 if만 썼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if. 자, 우선 세트 상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세트란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다 잡습니다.
조건을 다 잡고 콤마 조건이 아니라 영역을 잡고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별하고 세트라고 쓰면 돼요. 별하고 세트. 보면은 세트로 끝나는 이란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죠. 큰 따옴표하고 세트, 별 세트로 해준 다음에 괄호 닫고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축 클릭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소 판매 단가 선택할게요. 최소니까 민이겠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민. 판매 단가를 전체를 다 잡습니다.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 천 단위 구분교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나타내는 게 편리하니까요. 이것도 정 좀 찝찝하다. 그러면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브이로그업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서 콤마. 자, 유효성 검사했던 얘가 어디 있어요? 상품명을 이용해서 뭐 구하는 거죠? 상품명을 이용해서 생산지 구하는 거죠. 생산지까지 잡아줍니다. 콤마 생산이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죠? 정확히 일치해야 되겠죠?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그냥 안 했네요. 생산지라고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저장은 컨트롤 누르고 홈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A1 셀로 이동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결과 잘 나왔어요. 자, 해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